자, 교재 19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이제 행위 제한이 무엇인가, 관리 계획이 무엇인가를 한번 알아볼게요. 19쪽의 맨 하단, 맨 아래 4번 도시군 관리 계획 써 있나요? 그럼 도시군이라는 건 이제 한번 책으로 읽어볼게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이해됐나요? 앞으로 이거 읽을 때 뭐라고 읽어요? 이제 특광시군 이렇게 끝내시라는 이야기예요. 책에 이런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이거를 계속 읽을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도시군은 특광시군이구나 이렇게 알아듣고 그 뒤에 문장부터 읽으시면 돼요. 자, 이 관리계획이 뭐냐? 그 줄 뒤에 개발, 정비, 보전 단어 3개 나오나요? 관리계획 목적이 이거예요. 개발, 정비, 보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음 줄 끝에 보세요. 뭐뭐에 관한 다음 항목의 구체적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거기 항목이 뭐예요? 조폭들 들고 다니는 거? 그건 아닐 것 같은데. 항목을 X표로 지우세요. 이건 이제 책이기 때문에 항목 이런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뭐냐면 앞으로 여러분이 법 공부를 하시려면 법조문을 보면요. 무슨 법 제1조 이렇게 나오죠. 이게 조문이에요. 법률. 뭐 법 제2조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근데 이 조문 안에가 동그라미 1로 나오는 게 있어요. 동그라미 1, 뭐 동그라미 2 이런 것들을 읽을 때 항이라고 읽어요. 항. 1항, 2항 이렇게 읽어요. 다시 이 항 안에가 이런 번호가 나올 거예요. 이걸 호라고 읽어요. 1호, 2호 이렇게. 다시 호 안에가 가, 나 이렇게 나올 때 이걸 목이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거기 목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가목, 나목 이걸 말해. 근데 우리 책에는 가목, 나목 안 나오거든. 책이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 혹시 강목 이렇게 써진 거 있으면 X표로 지우고 그냥 다음에 계획이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이것도 지금은 이제 무서우니까 질문 안 와요, 내한테. 한 5월달쯤 가면 교수님 이 책에가 강목이 써졌는데 저게 뭐예요? 이렇게 읽으신 분 있어. 그것도 지금은 안 물어봐. 왜 강목이 뭔지를 모르니까. 나중에 물어보는데 바로 이 뜻이에요. 법조문. 그러니까 법조문은 어떤 법을 읽든 몇 조 이렇게 나와요. 조문이. 그러니까 조문 안에 이제 내용이 나올 때 동그라미로 번호가 써 있어. 그거를 1항, 2항 이렇게 읽는 거예요. 항이에요. 그거를. 그리고 항 안에가 이게 보통 점 번호라 그래. 점 1, 점 2 이런 번호를 호라고 읽어. 호. 그 안에 가나 다 이렇게 나오면은 가목, 나목 이렇게 읽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 장 넘겨보세요. 다음 장 넘기시면 박스 6개 나오나요? 박스 안에? 자, 거기다 별표 3개 하시고 암기 쓰세요. 유일하게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할 게 요거 하나예요. 이 6가지가 여러분 시험에 6문제 나와요. 각각 하나씩 나와, 각각 하나씩. 그러니까 외우셔야 되겠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앞으로 관리계획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관리계획 그러면 안 돼. 몇 가지? 6가지 하고 달달달달 이렇게 외우셔야 돼. 그러면 합격이 합격. 근데 관리계획 했는데 관리계획이 뭔지를 못 알아들으신 분이 이제 시험장에 가기가 어렵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초민이가 내가 다 단어를 해주거든. 근데 한 5월 달이나 오신 분이 있어, 간혹가다. 그럼 그때는 이런 설명 안 할 거 아니에요. 관리계획은 우리는 여러분들은 6가지 하고 막 열심히 따라가는데 저거 관리계획이 뭐지? 이렇게 따라오신 분이 있거든. 앞으로 관리계획 하면 몇 가지? 6가지. 6가지 중 1번 들어갈게요. 용도 지역이라고 되어 있나요? 요 밑에다가 일단 4를 쓰세요. 숫자. 그러니까 우리는 용도 지역 하면 4개를 일단 말해요. 4개. 그리고 용도 지구가 나오면요. 용도 지구는 현재 9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 용도 지역이나 지구를 지정하고 변경하는 계획을 관리 계획이라고 말해요.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계획을 관리계획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용도지역이 뭔지를 또 알아봐야 되겠네요. 자, 용도지역은 여러분 책에 67쪽을 한번 볼까요?
67쪽의 맨 아래쪽에 2절 용도지역 이렇게 나왔나요? 그리고 거기 용도지역에다는 거기 지금 2절이에요. 거기다는 다시 쓰세요. 이렇게 써보세요. 용도지역이 4개가 있는데 그걸 세분하면 21개가 나와요. 여기다는 4개만 쓰시고 지금 순서가 있어. 여기는 4개. 그 2절에 가다는 이렇게 일단 써놓으시면 돼. 나중에 또 할 거니까. 그러니까 4개 용도가 있는데 쪼개면 21개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럼 다음 페이지 넘기세요. 다음 페이지 넘기면 번호 3번에가 도시지역 있나요? 도시지역 체크하시고 오른쪽 페이지 하단에 가면 관리지역 있나요? 4번 번호로 2개 체크했죠. 다음 장에 넘기면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나와요. 이게 용도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공법은 이 용어예요. 용어. 용도지역 하면 용도지역으로 생각하면 안 돼. 몇 개, 4개 이름이 나와야 되는 거야. 용도지역이라는 게. 아셨죠? 그러니까 용도지역 그럼 4개,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렇게 하는데요. 그 옆에 목적은 아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시험에는. 이름만 알면 돼. 이름만. 도시가 뭐고 관리가 뭐고 이런 거 필요 없이 이름만. 그럼 다시 앞장 다시 넘기세요. 그 도시지역을 보면요. 아까 도시지역 아니 그 앞 페이지 다시 68쪽 68쪽의 도시지역을 보면요. 주거지역 보이나요? 자, 오른쪽에 상업지역 보이나요? 그리고 공업지역 보이죠? 그리고 녹지지역 보이죠? 요게 도시지역을 또 쪼개면 4개가 나와. 그래서 현재 여러분 여기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 여러분 주택가가 무슨 지역이야? 그래, 주거지역이야. 주택가가. 지금 상가 건물 있는 지역. 이게 상업. 여러분이 상업지역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게 상업지역 여기. 그리고 공업지역 공장이 있으면. 그다음에 울산광역시에 막 다 개발만 해요. 공원 같은 것도 있어야 돼. 있죠, 공원? 그 녹지지역이야. 그게 바로 우리 생활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거 이해되셨으면 여러분이 지금 주거지역이야. 여기 주거지역. 여러분이 여기 땅 갖고 있어. 땅 갖고 있는데 관리계획에서 주거지역 지정하면서 여기다 목적을 단독주택 건축하세요 이렇게 써놨어. 단독주택으로.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단독만 지어야 되는 거죠. 공동주택 지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겠죠. 그게 무슨 제한? 건축 제한이야. 그러니까 내가 용도가 정해지면 그 땅의 용도에 맞는 것만 지으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건축 제한 받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단독만 지으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다가 막 건축 면적을 내 땅에 가득하게 면적 지으면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뭐냐면 우리 주택가에 가면은 대지들이 이렇게 서로 다 붙어 있죠. 이게 나홀로 대지 있나요? 우리 집하고 옆집하고 다 붙어 있죠. 이렇게 대지가. 그럼 이 대지에다가 건폐율이라는 게 주지 않았다고 가정해 봐요. 그럼 여러분들 건축 면적을 최대로 할까요? 최소로 할까요? 최대. 그러니까 담장 빼고 공간을 요만큼 크게 했다는 이야기야. 이게 건축 면적이에요. 그러면 옆에 사람도 가만 안 있겠죠. 또 나도 최대로. 나도 너도 다 최대로 하면 이제 문제가 뭘까 이게? 일조, 채광, 통풍, 화재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금? 빽빽하게 지어놓으니까 어느 한 집은 창문이 막혀갖고 아무것도 안 들어오고 빛도 안 들어올 거 아니야. 그래서 법에서는 이 지역은 건폐율을 50으로 제한하겠다. 이제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그럼 이 50이라는 말은 이 대지 면적의 반만 건축 면적 나오도록 하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건축 면적을 이렇게 했어. 근데 여러분이 보기에도 공간이 어떻게 돼 있어? 많이 확보돼 있죠. 그럼 일조 채광 통풍 지령 없죠. 화재가 발생하도 번질 염려가 없어졌죠. 이렇게 되는 게 건폐율이야. 그래서 건축 면적 제한해요. 그럴 때 요 남는 땅, 이 남는 땅을 뭐라고 하느냐? 공지라고 그래. 공지. 요걸 부동산학 개론에서 출제를 했어. 1번 지문에 용어 설명이다. 틀린 것은 해서 공지란 건폐율에서 나오는 빈 땅을 뭐라고 한다? 공지란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건폐율에 의해서 면적을 제한받았어. 이유는 저 공지 확보하려고.
그러면 내 땅이니까 건물 막 30층, 50층 올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연면적이야. 높이 제한하는 거예요. 여기 2층까지만, 그러면 2층까지만 지어야 된다. 그래서 세 가지 모두 다. 첫 번째, 건축물 내 마음대로 못 짓는 제한을 받고, 면적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제한을 받고, 높이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제한을 받았다. 무슨 제한? 해미 제한. 그래서 우리 국민도 내 땅인데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의무를 받고 있다. 그래서 구속적 계획이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 계획은 누가 만들었는데? 행정청이 만들었는데 우리 국민들한테도 이렇게 영향력이 있더라 해서 구속적 계획이다. 이렇게 말해요. 단어가 이해되셨나요? 그걸 구속적 계획이라고 해요. 그럼 이제 지구라는 것도 뭐냐? 용도지구라는 것은 우선 이건 아직 알 필요 없으니까 이름만 갖고 갈게요. 여기 울산광역시예요. 여기 공항이 있어. 공항. 자, 그럼 공항 옆에 A도 땅 갖고 B도 땅 갖고 여러 사람이 땅 갖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땅을. 그럼 여기다 내 땅이라고 해서 건물을 막 30층씩 지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비행기 뜨고 내릴 때 지량받죠? 그럴 때 여기다가 고도지구로 지정해. 고도지구, 용도지구야. 그래서 3층, 모든 땅은 몇 층까지만? 3층까지만. 내 땅인데도 내 마음대로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구속받고 있는 거죠. 이걸 구속적 계획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울산광역시의 관리계획은 이런 필요한 용도를 지정하고 용도지구를 지정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건축도 제한시키고 건폐율에서 면적도 제한하고 연면적을 얼마를 주고 해서 용적률로 연면적까지 제한한다. 그 제한을 따로 말로 안 했어도 우리 국민들은 모두 구속받게 된다. 이렇게 말하겠죠. 됐나요 이제? 여기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다시 이제 앞으로 조금 넘어갈까요? 맨 앞으로. 그 관리에 나온 부분으로. 아까 20페이지 되겠죠? 20조. 그 동그라미 2번이 뭐죠? 개발제한구역. 자, 겁니다. 그린벨트 이렇게 써볼까요? 편의상 그 개발제한구역을 우리 영어로는 그린벨트라고 그래요. 아마 여러분 개발제한구역보다 이게 더 빨리 이해되실 거예요. 뭐 시가하고 쭉 써 있나요? 그런 거 있다는 것만 아시고 아직 애우지는 마시고. 그러면 여러분 땅에 그린벨트가 지정됐다. 무슨 계획으로? 관리계획으로 지정됐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 땅에서 개발 마음대로 하나요? 못하죠. 제한받고 있죠. 여러분 땅 구속받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 외우실 때는요, 첫 글자 외우지 마시고, 요런 단어까지 다 외우세요. 여러분 시험에 내가 보기 한번 할까요?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관리계획이다. 맞나요? 맞죠? 용도지역을 용도지역으로 뭐 했을 때 변경, 지정뿐만 아니라 뭐 하는 것도 변경하는 것도 관리계획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여러분 그린벨트야. 그럼 그린벨트를 무슨 계획으로 지정했나요? 관리계획으로 지정한 거예요. 해제시키면 좋아지죠? 무슨 계획으로? 관리계획으로 해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정했던 것도 해제하는 것도 무슨 계획? 다 관리계획이야. 그러니까 변경뿐만 아니라 해제하는 것까지도 전부 무슨 계획? 관리계획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꼭 기억했다가 시험장에서 이렇게 써놓고 관리계획이다 그럼 맞았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지정뿐만 아니라 뭐 하는 거? 변경하는 것도 모두 관리계획이다 이렇게 하시고. 세 번째가 기반시설이죠.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계획도 관리계획이다 이렇게 해놨네요. 그럼 이제 기반시설을 또 조금 알아야 되겠네요. 기반시설을. 페이지 126쪽 한번 펴볼까요? 그 박스 안에 보시면 기반시설의 종류가 쭉 나열되어 있나요? 그래서 교통시설에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요, 맨 밑에 보건, 위생하고 환경, 기초시설을 묶으세요. 그래서 거기다 별표를 2개 하세요. 왜 이걸 미리 했냐면요. 시험에서 뭘 내냐면 다음 중 기반시설을 연결했다. 옳은 것을 찾아라. 틀린 것을 찾아라. 이렇게 내요. 그때 이거 다 외울 수 있나요? 없나요? 못 외우죠.
근데 지금 방금 말한 것만 딱 알고 가면 시험 다 풀 수 있어요. 작년 시험도 그렇게 나왔죠? 재작년도 나왔죠? 한 문제짜리 이게 한 문제짜리. 예? 그러니까 지금 외우는 게 아니고 나중에 별표한 거 이런 거는 꼭 외우시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시험장에 갈 때는. 그러면 이건 기본 문제 이런 거 맞추는 거니까. 그래서 자 다시 이런 거를 전부 합해서 무슨 시설이라고 그래? 기반시설이라고 불러요. 그럼 여러분 쉽게 이해하시려면 다 못 외우면 울산광역시에 어떤 시설이 있어요. 근데 개인 거가 아니야. 여러 사람이 같이 쓰는 시설 그러면 전부 뭐예요? 그게 기반이다 이러면 돼. 자, 우리 도로 여러분 혼자 쓰는 거 아니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쓰는 거죠. 운동장 그러면 여러 사람 같이 쓰는 거지. 그런 걸 기반시설이라고 그래요. 자, 가스관이 지나가. 지하에. 그죠? 그걸 공동구라고 그래. 그럼 가스 혼자 쓰나요? 여러 사람이 쓰나요?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거죠. 그런 시설을 전부 기반이라고 이렇게 불러줘요. 그러면 여러분 시험에 잘 보세요. 도로 정비하는 계획은 관리 계획이다. 맞지? 도로 정비하는 거 관리 계획이야. 지난번엔 계량으로 출제를 해서 계량으로. 뭐를 계량하는 것도 무슨 계획이다? 관리 계획이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기반시설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을 기억하고 있으라는 얘기야. 도로 하나 설치하고 정비하고 계량하는 것까지를 관리 계획이라 한다. 이렇게 돼 있어. 오늘 집에 가시다 보니까 막 하수도 공사 쭉 하고 있어. 무슨 계획으로? 관리 계획이야. 울산광역시 관리 계획이 저거 하라 해서 하는 거다. 그 말과 같은 거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무슨 사업? 도시개발. 여기 신도시야. 이게 신도시 만드는 사업. 울산에 보니까 우정혁신 신도시 이런 게 있대? 그럼 그게 뭐예요? 요 사업을 한 거예요. 요 사업을. 근데 그 사업을 울산광역시 무슨 계획이? 관리 계획이 결정해서 사업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정비사업이에요. 아까 정비사업은 뭐하고 뭐예요? 재개발, 재건축. 아까 도시정비법. 정비법이 뭐 한다? 재개발, 재건축한다고 그랬어. 자, 이제 중요한 거. 여러분이 아파트 어디 가니까 재건축해. 그럼 그 소유자들이 알아서 재건축하나요? 이제 오늘 배웠어. 무슨 계획? 울산광역시 관리계획이 결정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 아파트도 재건축 들어가고 그런 거야. 어느 동네 재개발 들어간다? 무슨 계획? 울산광역시 관리계획이 거기를 재개발하겠다고 결정했다. 그 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업도 무슨 계획이? 관리계획이. 다섯 번째,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 변경하는 것과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이다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다가 딱 써놓으시면 돼.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면 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계획적으로 개발이 일어나요. 계획적 개발이 일어나.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됐다 그러면 개발이야 보전이야? 개발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자, 공법은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라고 하면 개발 아니면 보전이에요. 앞으로 개발 써지면 뒤에 보전 나와. 반대로 보전했으면 앞에 뭐 나와? 개발. 왜냐? 국토는 유한이야. 유한. 그러니까 전부 개발해도 안 되고 전부 보전해도 안 되니까 개발과 보전을 조화롭게 하라 이런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구역을 지정한 건 뭐 때문에? 개발 때문이야. 근데 개발인데 앞에 뭐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이랬거든? 그 계획의 이름이 뭐냐? 지구 단위 계획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실생활에 이제 중개업을 하신 분들도 요거 많이 알고 있고, 공부 안 하신 분들도 많이 알고 있어, 이거를. 자, 우리 동네가 노후화됐어. 그때 요놈 지정됐다. 그 말 들으면 어떻게 돼? 아, 개발된다. 그럼 현재 개발돼야 돼. 요 계획이 수립돼야 돼. 요 계획이 수립돼야 개발된다는 이야기야. 개발하라고 지정을 했는데 뭐가 필요하다? 계획이 필요해. 그 계획의 이름이 뭐다? 지구 단위 계획이다. 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관련 있는 사람 종상향 이런 말을 해. 종상향. 그게 뭐냐면 주거지역에 가면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이런 게 나와. 그러면 전용 주거지역에는 1종, 2종 이렇게 있고 일반에 1종, 2종, 3종 이런 게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현재 내가 1종에 살아. 1종에. 근데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면 아파트가 들어와야 돼. 근데 1종에 대한 아파트 지을 수가 없어. 그럴 때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그럼 종이 상향됐다 그래. 그 나중에 이제 배우시는데 그럼 종 상향하면 아파트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주택 주변에서 요거 지정됐다 그러면 좋은 쪽이야.
이건 좋은 쪽이야. 집값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야. 단독만 있는데 무슨 구역 지정됐다? 지구 단위 계획 지정됐다? 그럼 대단지 아파트 들어온다는 이야기야. 그럼 대단지 아파트 들어오려면 그 용도로는 안 되니까 용도를 바꿔주는데 상향시킨다 그래. 상향. 그럼 상향되면 돈이 올라가는 거야. 건폐로 50, 60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야. 그러면 건축 면적이 더 높게 나오고 건폐율도 100밖에 안 주는 게 200 이렇게 되면 더 높게 올라갈 거 아니야. 그때 필요한 게 요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요 단어 들으시면 아 개발되네 돈 버는 곳이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이제 어떨 때 저걸 지정하냐면요. 우리가 이제 광역시나 어떤 시에 가면 중구라는 게 있어. 중구. 그죠? 여기도 중구 있나요? 서울에도 중구 있죠? 다 중구가 있어. 근데 이 중구가 가장 먼저 개발된 거야. 어떤 도시든지. 그러니까 반대로 지금은 가장 노후화돼 있어. 그죠? 여기도 지금 중구가 가장 노후화돼 있죠? 어디가 가장 신도시야? 남구야. 대한민국 예외 없이 남구는 전부 신도시야. 자, 서울도 강남 그러죠. 강남. 맨날 논바닥에서 논바닥. 그게 새로 개발된 거야. 그럼 우리는 왜 자꾸 남쪽을 신도시로 개발하냐? 아직 전쟁이 안 끝났기 때문에. 북쪽으로 하면 위험하거든. 우리 북향이라는 집을 별로 안 좋아해. 북쪽을. 우리 습관적으로. 그래서 풍수 지리학적으로 모든 개념이 남쪽으로 가서 뭘 개발하게 돼 있어. 그럼 이제 중국가 가장 노화됐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우면 많은 걸 배워. 공부 말고도. 그죠? 지금 여기가 울산인데 여기가 중구야. 중구에 어느 동이 하나 있어요, 지금. 그런데 노후화됐어요. 노후화되니까 여기다 재개발하려고 무슨 계획이 결정하나요? 관리계획이 결정을 해요. 그럼 현재 재개발하겠다는 건 노후불량 상태요? 아주 깨끗한 상태야? 노후불량. 그런데 여러분이 재개발한다는 말은 들은 것 같은데 개발이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계속 가, 그냥 계속. 그래서 앞으로 투자할 때도 여기는 주의하셔야 돼. 말 나오면 30년이야, 기본이.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나이가 한 70 됐어. 그럼 재개발 중에 딱지 하나 사놨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나오는 이제 관계 없는 거야, 그게. 그 정도로 많이 걸려요. 재건축, 재개발 자체가 오래 걸리는 사업이야. 그래서 이제 재개발하겠다고 20년 경과됐어요. 그러면 처음에도 노후불량인데 지금 어떻게 되나 이제 쓰러지는 거지. 그러면 이제, 울산광역시가 내년 같은데 올해가 이제 지방선거가 있어. 그럼 표가 막 떨어지네. 그럼 여기다가 뭘 지정해? 요걸 지정해줘. 그럼 바로 개발되는데 3년 안에 개발돼. 요 계획이 수립되는 게 지정되고 보통 3년 안에 수립돼요. 뭐 1년 만에 수립될 수도 있는 거네. 그럼 바로 그때부터 개발사 땅 파기 들어가는 거야. 그럴 때 쓰는 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야. 그러니까 어디가 오랫동안 개발을 한다고 말은 나왔는데 계속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영원히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거를 다시 개발할 때는 다시 관리계획에서 뭐로 한번 지정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면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계획적으로 개발이 일어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동안에는 재개발하는데 뭐 조합이 하니 민자가 하니 이런 말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요거 딱 지정되면 공공개발로 바로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사업이 빨리 이루어지는 거야. 요럴 때 쓰는 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에요. 6번째,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변경과 입지규제 최소계획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다는 또 뭐라고 써놓으시냐면 복합적 개발 이렇게 쓰세요. 복합적 개발. 여기도 그러면 당연히 개발이죠. 근데 어떻게 개발해야 돼? 복합적으로. 복합 뜻은 뭐죠 또? 그것도 둘 이상이지. 둘 이상. 주상 복합 건물. 우리 결혼 가면 많죠. 복합이란 말. 복합 개념 부동산 뭐 이거 엄청나게 많잖아. 복합은 한 둘 이상을 의미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어디냐면요. 울산광역시는 항만 같은 경우 있죠. 항만. 그럼 항만이 처음에 개발될 때는 깨끗하고 잘 개발됐고 주변에 건물도 들어오겠죠. 근데 한 20년, 30년 지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노후화되는 거죠. 근데 왜 개발 못 하느냐? 항만법이라는 법에 묶여 있다는 이야기야, 거기가. 그러면 울산광역시가 너무 노후화되면 개발을 시켜야 되는데 관리계획에서 뭐로 지정하면 된다? 요걸로 지정하면 돼. 그럼 다시 거기를 개발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특히 역 또는 버스 터미널 주변. 그런데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쓰는 게 뭐냐면 항만,
그 다음에 주로 기차역 같은데 버스 터미널. 오랜 시간이 되면 노후화된다. 그때 거기는 있던 건물 다 쓸고 대신에 개발을 하려니까 어떻게 위로 올려야 되겠지, 위로. 그럼 뭐가 들어가요? 상가도 들어오고 오피들 들어오게 만들어가니까 주상복합이 된다 해서 복합적 개발 그래요. 지금 제가 써드린 것까지를 다음 주까지 외우시란 이야기야. 이것도. 그 숙제가 2개 됐네. 그 다음 주에는 4개를 알고 오셔야 돼, 4개. 오늘 지금 뭐 했냐면 행정청, 행정계획, 관리계획, 또 하나 남았어, 아직. 그 4개만 하시면 돼. 오늘 그 4시간 동안 내가 떠든 게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고 다음 주 올 때 4개만 딱 알아오시면 이제 여러분 책 공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책을. 그래서 오늘 지금 이 과정을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게 이제 관리계획인데 어떻게 이게 우리를 구속했느냐 하는 걸 이제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 좀 전에 아까 6가지를 결정하게 되면 그 결정의 효과로 자, 뭐가 나온다? 행위제한 나와요. 그러니까 6가지는 결정할 때마다 우리 국민들에게 전부 의무를 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 땅에 도로 만든다. 그럼 여러분 도로 만들 결정됐는데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나요? 못하죠? 행위제한 받겠죠? 여러분이 자 도시 여기 아파트 재건축한다고 결정 나면 여러분 아파트에 나는 안 해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없죠? 전부 구속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정되면 이 6가지는 여러분 땅에 대해서는 전부 뭐를 받게 돼? 행위제한을 받게 돼. 행위제한 그러면 3가지 뭐를 말한다?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을 말한다. 그 뜻이에요. 해년마다 이건 시험 문제 나와. 올해는 공법에서는 용적률, 부동산학 개론에서는 건폐율의 용어가 나왔고 나올 수밖에 없는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일단 행위제한 나와. 그런데 아까 우리가 행위제한도 수반되고 뭐도 수반된다? 사업도 수반된다. 그래서 사업도 바로 1번, 2번은 주로 행위제한을 주는 게 많고 요 3, 4, 5번, 3, 4, 5, 6번 이거는 결정이 되면 효과가 사업을 하게 돼 있어. 사업. 왜 사업하느냐? 자, 도로 만든다는 결정이 있었어. 그러면 계획이 결정됐다고 도로 만들어지나요? 별도로 사업하겠죠. 그러니까 사업이란 물리적이에요. 물리적. 물리적으로 공사를 해야 된다 그 말이야. 자, 도로 만들겠다고 결정해놓고 결정됐다고 도로가 막 자동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고 그 후에 뭐 해야 돼? 사업해야 돼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도 사업하겠죠. 사업하라고 그랬으니까. 또 개발하라 했으니까 뭐 해야 돼요? 사업해야 되겠죠. 그래서 행위제한이 다 나오는 건 당연한데 다시 3, 4, 5, 6번은 행위제한도 있고 뭐도 있고 사업 문제도 발생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공부하시면 이걸 몰라. 이걸. 관리계획은 어떻게 외워가는데 여기를 또 이해를 못 하시는 거야. 무조건 관리계획 울산광역시 관리계획 결정되면 결정될 때마다 뭐 나와? 행위제한 나와. 행위제한. 근데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나 용도구역은 행위제한으로 끝나는데 도로 만들겠다. 신도시 만들겠다. 재개발 재건축한다. 그 다음에 계획적 개발 들어간다. 복합적 개발 들어간다. 개발 들어간다는 게 뭐 해야 돼? 사업을 별도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걸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6문제가 하나하나씩 다 출제되는 걸 배우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앞으로 관리계획은 적을 말하는데 적에 우리 국민을 뭐 하게 된다? 구속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엄청 길게 구속 하나 설명하는데 근데 이게 한 번만 알면 여러분들이 이제 따로 설명 안 해도 다 이제 이해할 수 있어. 자, 전체 정리 다시 할게요. 행정계획이란 누가 만드는 계획이에요? 행정청이 만드는 계획이에요. 그런데 행정청은 우리가 3단계가 있어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에요. 그중에서 국토부 장관이 계획을 만들 때 순위를 상위로 불러줘요. 상위로. 그럼 상위라는 지문을 알면 무조건 누가 만든다? 국토부 장관이 만든다. 이렇게 나와야 맞는 거고 다른 사람이 만든다 그러면 틀렸다 하고 찾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하위다 그러면 항상 누가? 뭐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가 이렇게 만드는 거를 하위 계획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들었을 때 구속력에 대해서는 구속과 비구속으로 분류를 하는데 어차피 행정계획은 구속이든 비구속이든 누가 만들 의무가 있다? 행정청이 만들 의무가 있어요.
어차피 행정계획은 행정청이 만들어야지. 단 행정청이 계획을 만들었을 때 우리 국민에게 의무를 줄 거냐 말 거냐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의무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무슨 계획? 비구속. 그래. 의무가 없으면. 근데 우리 국민을 구속하게 의무를 주게 되면은 그거는 구속적 계획이다. 그 구속적 계획의 대표적인 것이 무슨 계획이다? 관리 계획인데 그 관리 계획에 몇 가지가 6가지가 있다. 그 6가지가 행위 제한도 나오고 사업도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속과 비구속을 구분하는 단어가 있는데 계획을 구분할 때 무슨 단어가 들어가면 비구속이다? 종합, 기본, 광역이에요. 종합, 기본, 광역 들어가는 것은 비구속. 그 중에 그 3가지 단어가 안 들어가는 계획은 구속적이다. 이렇게 구분하고 특히 우리 시험 문제 낼 때는 비구속의 수립자 문제를 많이 내는데 종합자는 무조건 상위로 되어 있다. 상위. 그럼 누가 만들어? 국토부 장관. 그 다음에 기본자는 하위니까 국토부 장관이 만든다는 말이 들어가면 틀렸다는 거 찾아내시면 돼. 그렇다고 누가 만든다 이렇게 주지는 않아. 틀리게 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광역자가 들어갈 때만큼은 순위가 2가지로 되어 있어요. 상위도 있고 하위도 있다.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국토부 장관이 수립할 수도 있다. 그러면 그거는 맞는 게 되는 거지. 광역에서는. 그리고 시장군수도 만든다. 그러면 그것도 맞는 말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속과 비구속 구분하고 무조건 관리 계획은 수천 개가 있는데 비구속적 계획은 우리 시험은 딱 이거 하나만 줘. 구속이나 비구속 문제 낼 때는 요거 하나만 딱 주니까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고 요게 왜 구속하느냐 그럼 몇 가지? 6가지다 이렇게 나오시면 돼. 그래서 구속했다. 그 다음에 이제 계획을 만들 때 특징이라는 게 있어요. 이 비구속은 특징이 무슨 지침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 지침. 뭐 하라는 뜻은 없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지침. 그 무슨 방향을 제시한다는 말을 써. 제시한다. 그럼 하라는 거 아니죠. 본보기 이렇게 주겠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장기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게 비구속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비구속 보면 꼭지가 무슨 지침, 무슨 제시, 앞에가 장기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구속적 계획은 특징이요. 명령적이다 이 말이 들어가 있어. 명령적이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명령이라는 건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아래에서 위로 하는 거예요? 그 정도는 알겠죠? 그럼 공법이니까 위가 누구예요? 공법은 행정청. 그러니까 공법은 행정청이야. 누구한테? 우리 국민한테. 너 해? 안 하면 징역 산다. 벌금 낸다. 명령이에요. 그래서 명령이란 말을 여러분들이 어디서 많이 쓰냐면요.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하명. 아래로 명령한다. 그 말이 아래쪽으로. 어디서 쓰던 거예요, 이거? 연속국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 그래. 사극에 보면 신하들이 왕한테 하명하세요 그랬잖아. 하명. 너가 높은 놈이니까 내한테 명령 내려주세요. 그걸 하명, 명령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구속적 계획은 항상 누구한테 뭐 하는 거야. 뭐 누구한테 이렇게 하면 공법은 행정청이 우리 국민들한테 너 이거 하세요. 너 이거 안 하면 나중에 큰일 나. 이렇게 하는 명령을 내린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여기는 실천적 계획이라고 그래. 실천. 여기는 보기만 주는 거야. 제시 이렇게. 자, 그럼 실천을 다른 말로 실행이라고도 하죠. 또는 실시라고도 하죠. 다 같은 말이에요. 실시계획, 실행계획 이런 거 다 같은 말로 써요. 그러니까 명령을 주고 뭔가를 하라고 하는 거야. 뭔가 하라고. 기간은 전부 이제 반대니까 장기 반대는 단기적이다 이렇게 말하겠죠. 다음에 계획을 만드는 절차예요. 계획이니까 어떤 순서가 있을 건데 어떻게 만드냐면요. 수립, 승인 절차를 거친다 그래요. 그러니까 비구속은 따로 설명 안 해도 계획 만드는 순서가 수립하여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순서가 나와요. 그때 수립과 승인에서 수립은 계획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요 승인은요. 여러분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이 아는 말로 확인받는다는 뜻이에요. 뭐 결재받는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법률 용어로 승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법에서는 승인이라는 말은 우리하고 우리끼리가 아니에요. 행정청끼리 쓰는 용어가 승인이라고 그래. 그러면 항상 승인은 아래에서 누구한테 위로 이렇게 돼. 아래에서 위로 뭐 해주세요 하는 걸 뭐라 그래? 승인 그래. 그럼 이 말을 알면 시험장 가서 여러분들 이제 맞추면 돼. 자, 기본 계획이 나왔어요. 기본 계획. 그러면 시장 군수가 수립하여. 그럼 누구 승인? 시장 군수 나왔으니까 도지사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걸 맞았다 틀렸다 찾아내시면 돼. 그럼 앞에가 시도지사 수립 그랬으면 뒤에는 뭐야? 국토부 장관 이렇게 나와야지.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계획 수립자 애우지 말란 이야기야. 애우지 말고 시험장 가면 주어. 수립자는 누구 승인권자 이렇게 주니까 그게 맞았다 틀렸다 찾아내시면 되는 거야. 아셨죠? 앞에가 시장군수 그러면 누구? 도지사 나와야 돼. 반대로 도지사라고 써 있으면 저 앞에 누구야? 시장이나 군수지. 여기가 국토부 장관이면 앞에는 시도지사. 그러니까 행정청 세 단계만 갖고 응용하시면 되는 거야. 응용하시면. 무조건 수립이 나오면 그 위에다 승인 받는 거야. 반대로 승인 나오면 밑에는 누구? 아랫사람 이렇게 찾으시면 돼. 그래서 그 관계가 맞았느냐 틀렸느냐를 여러분들은 객관식이니까 찾아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장군수가 수립하여 국토부 장관 승인 받아 그러면 아니네 그래야 되지. 그렇게 찾아내시면 되는 거니까 앞으로 계획 이름 말 때 누가 만들고 누가 외우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도시군 그럼 아까 누구야? 특광시장군수가 그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특광시장군수가 시장군수는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이렇게 나와야 될 거고 특광은 누구한테? 국장한테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행정청을 알면 이 절차로 공부하시는 거니까 앞으로 어떤 계획 나왔다고 수립자 달달달달달 외우고 여기 달달달달 외우고 이러지 마시라는 얘기야. 절차야 절차. 무조건 수립은 아랫사람. 아랫사람 나오면 위에는 무조건 도지사나 뭐 군수, 국토부장 이렇게 순서가 나올 거니까. 자, 군수 그러면 도지사, 시장 그래도 도지사. 자, 도지사 그러면 국토부 장관 이렇게. 그렇게만 하면 돼. 세 단계니까. 그럼 국토부 장관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래서 앞으로 절차에서는 수립만 쓰시면 돼. 그럼 뒤에는 뭐가 생략? 승인이 생략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책에 수립하여 그 말 써졌으면 무슨 뜻이야? 수립했으면 승인받아란 뜻을 그냥 줄여서 수립한다라고 써놓은 거예요. 앞으로 책 읽으실 때 수립하여 이렇게 썼으면 머릿속에는 뭐 있다? 승인 있네 이렇게 알아들으시란 이야기야. 근데 왜 승인이란 말을 안 쓰느냐? 바로 국토부 장관 때문에. 국토부 장관 수립하여 국토부 장관 승인 그런 말이 안 맞지. 그러니까 승인이라는 말을 빼놓고 쓴다 그 뜻이에요. 그럼 구속적 계획은 절차가 입안에서 결정고시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입안에서 결정고시한다는 건 모든 구속적 계획이 아니에요. 요거 하나만 관리계획일 때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관리계획. 다른 거는 시험 문제 안 묻기로 했죠. 다른 거는 구속적 계획 시험을 안 물어봐. 절차를. 그러니까 관리계획일 때는 입안에서 결정고시한다만 쓰시면 돼. 우리 시험은 이렇게밖에 안 나오니까. 그러면 입안하고 수립은 같은 뜻이 뭐고 다른 뜻이 뭐냐 이걸 또 구분하셔야 돼. 왜 이렇게 다르게 썼느냐. 바로 비구속과 구속을 차이점 때문에 용어를 다르게 쓴다는 이야기예요. 같은 뜻은 계획 만든다 같은 말이야. 계획 만든다. 차이점은 단순하게 계획만 만든 거고 실행할 안을 포함해서 만들었다. 입안이라고 표현해. 다시 안은 어떤 할 것을 포함해서 만들었다. 그럴 때는 입안했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는 실행할 내용이 있나요? 없나요? 비구속은 실행할 내용이 없지. 여기는 실행을 해야 돼. 그 실행할 안을 포함해서 만들 때는 입안. 그냥 순수하게 계획만 만드는 거는 수립이라고 표현해요. 한번 요게 이제 이해되시려나 봐봐요. 여러분 학원 나오실 때 계획 세워요? 안 세워요? 학원 등록하러 갈 때 계획 세워요? 안 세워? 생각하는 게 계획이야. 생각하는 게. 이 학원도 갈까? 저 학원 갈까? 그것도 생각했으니까 계획이죠. 그래 육소당으로 가자. 생각했어. 그럼 육소당 와서 결제를 하려고 그래. 근데 현금 낼까? 카드 낼까? 그것도 뭐야? 그것도 계획이야. 현금 낼 때 좀 깎아달라 그럴까? 그것도 계획이야. 아셨지? 그리고 집에 가갖고 가만히 있어, 지금도.
그건 뭐야? 그건 수립이요. 생각만 하고 말았으니까 수립이야. 근데 여러분처럼 학원에 나와 있어. 그럼 뭐야? 위반됐어. 그 차이야. 계획은 다 하는데 하고 그냥 끝나는 것은 수립이고 아무한테도 영향을 주지 않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움직였잖아. 그럴 때는 위반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만드는 거 뭐야? 수립.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위반은 행동을 한 거야. 여러분들 행동을. 그럴 때는 위반됐다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되셨어요 이제? 그래서 용어를 구분해서 쓰는 거예요. 여기 결정은 승인하고 같은 의미로 쓰고 있어요. 그 대신에 구속적 계획은 결정됐다고 표현해요. 결정됐다고. 아까 비구속은 수립됐다고 표현했잖아. 여기는 결정됐다고 표현해요. 그럼 아까 봐보세요. 관리계획은 6가지를 결정했다 이렇게 써놨죠. 그럼 뭐 해서? 위반해서 결정고시 됐다. 그걸 줄여서 결정됐다 이렇게 말해. 그럼 앞으로 책에 결정됐다 그 말은 결정으로 끝나시면 안 되고 앞에 뭐? 위반해서 결정했고 고시까지 했다 이렇게 배워. 그럼 고시가 뭐고 그건 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이제. 고시가 또 뭔지는 고시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용어만 알면 50% 해결이 돼. 용어가 안 되니까 어렵지. 그냥 외워 갖고는 문제 해결이 안 돼, 자체가. 그 용어 뜻을 알아야 돼. 자, 그러니까 수립했다고 하면 단순하게 계획만 만드는 거고 아무한테도 어떤 영향을 주지 않을 때는 수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뭔가 실행해서 어떤 일까지 일어나기 위한 과정을 뭐라고 그래요? 위반됐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제 법률에서는 그 용어를 구분하기 위해서 비구속은 수립했다로 표현하고 있고 구속적 계획인 관리계획은 결정됐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수립 그러면 뒤에 승인, 자 결정 그러면 앞에가 위반, 결정고시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책 읽을 때 결정 그러면 결정으로 끝나시면 안 되는 거야. 앞에 위반해서 나는 결정했고 뒤에 고시됐다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계획을 만드는 기본이고요. 이제 11월 안 했기 때문에 아직 안 배웠지만 미리 할 거예요. 비구속적 계획은 법적 구속력 없다 이렇게 말해요. 법적 구속력이 없다. 왜죠? 아무것도 실행한 적 없잖아. 아무것도 실행을 안 했잖아. 너 뭐 해라 이런 적이 없어. 구속력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는 행정 쟁송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 행정 쟁송의 대상이 아니다. 그럼 행정 쟁송이 뭐냐? 그러면 좀 이따 이제 배울 거예요. 순서가. 여러분 혹시 이의신청 들어봤나요? 어디다 이의신청하던가요? 자, 주차 위반했어. 그럼 과태료 딱지 나오죠? 그 뒤에 몇 월 며칠부터 언제까지 이의 제기하세요. 그리고 이의신청. 그런 게 행정 쟁송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아무런 의무 주지 않았는데 이의신청할 필요 있냐 없나? 없다 그 말이죠. 그럼 이의신청하고 안 되니까 법원에 간다. 그걸 행정소송이라고 그래. 그런 거를 할 필요가 없다. 무슨 계획은? 비구속은. 자 그럼 반대로 구속적 계획은 법적 구속력 있다라고 나오겠네? 그죠? 우리 구속했잖아. 우리한테 의무 줬잖아. 그럼 우리가 피해를 본 것도 있다. 그럼 무슨 대상?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책 맨 처음에 읽으면 이제 이 말들이 나와. 계획에 가면 행정쟁송의 대상이다 아니다 이런 말. 바로 비구속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무를 준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불만이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없으니까 대상이 될 수가 없지. 그런데 내 땅에 그린벨트 지정해놓고 나 못하겠어. 그 불만 있지. 불만이 있으니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좀 이따 이제 행정쟁송 배울 거예요. 우선 요까지 하고 이게 행정계획이에요. 요거를 알면 여러분 책에 있는 계획은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처음에는 어려우시더라도 자꾸 반복해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하나만큼은 계획에 관련된 문제 나오면 여러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계획 중에서 이제 토지 이용 계획. 그럼 토지 이용 계획은 또 새로운 용어는 아니고 방금 우리가 배웠던 행정 계획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게 토지 이용 계획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행정청이 계획을 만들 때 왜 만드느냐지.
토지를 뭐 하려고 만들어요? 이용하려고 만드는 거야. 우리는 뭐 하지 말라 그래서 하지 말라가 아니라 뭘로 이용하라 이렇게 돼 있지. 뭘로 이용하라. 아까 주거지역에 단독주택만 지어라 그러면 단독주택으로 이용하라 그 말이지.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다른 용도에 맞게 이용하라야. 그래서 저런 행정계획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 토지 이용계획이라 부른다. 그럼 이거를 왜 알아야 되느냐? 여러분이 토지 거래하려고 한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그 토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지. 확인. 어떻게 확인해? 바로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을 띄는 거야. 요 뒤에다 확인원자 붙이면 돼. 그럼 확인원 띄면 그 땅이 뭐라고 나오냐? 용도지역은 뭐로 돼 있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묶여 있고, 뭐로 묶여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어디에?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나온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청이 여러분을 규제를 하면 어떻게 규제했다는 내용을 서류로 만들어 놓은 것이 무엇이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이라는 얘기예요. 아셨나요? 그럼 토지 거래할 때마다 뭐 띄워봐야 되는 거야? 요거 띄워봐야 되는 거지. 거래하는데 토지이용계획 확인도 안 하고 띄는 사람은 어떻게 돼? 거짓말해도 모르잖아. 그래서 거짓말 못하게 확인하라고 하는 게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토지이용계획은 뭐라고 불러? 행정계획인데 반대로 행정청이 왜 만들어놨어? 토지를 이용하려고 만들어놓은 계획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체계니까 또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다 이런 말과 같겠죠. 첫째가 국토기본법. 우리 시험 범위인가요? 아닌가요?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아니야, 이거는 국토계획법.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 시험 범위가 되는 거죠. 근데 왜 이 이름을 알아야 되느냐? 이 국토계획법은 국토에 대해서 상위법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상위법. 근데 국토기본법은 국토에 대해서 최상위법이에요. 그 어디가 더 높아요? 국토기본법이 더 높아요. 기본법이. 그러면 이 국토계획법은 이 기본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률이란 이야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할 때는 이름까지는 알아야 돼. 이게 뭐한지는 몰라도 기본법, 우리 이 법의 위에 있는 법이다 이렇게요. 그럼 왜 이제 알아야 되느냐? 그럼 이제 국토계획법 밑에가 뭐냐? 우리 시험 과목들. 나머지 시험 과목은 전부 다 국토계획법의 하위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 하나만 하면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순서가. 그럼 이제 국토기본법에는 어떤 계획이 있냐면 국토종합계획이 있어요. 국토종합계획. 국토계획법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그래서 해년마다 하나하나 7개 이렇게 나와요. 국토계획법은 계획에서 12문제 중에 9문제가 나와. 9문제가.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7개 이런 식으로. 그래, 여러분들 계획은 공법은 무조건 계획부터 알아야 돼. 이 계획 모르면 어차피 내용 자체를 못 들어가게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일단 요 배운 거를 저기에 대해서 이제 응용하는 거예요. 아까 배운 거를. 자, 국토종합은 구속이에요? 비구속이에요? 비구속. 상위예요? 하위예요? 상위죠. 근데 유일하게 앞에다 최자 붙이시면 돼요. 최상위 계획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공법에서 가장 순위가 높은 거 하고 혹시 찾으라고 나오면 이걸 찾으셔야 돼요. 국토종합계. 예전에는 우리 초반에 공법에서는 이런 것도 시험에서 많이 나왔어요. 다음 중 우리 국민을 구속하지 않는 최상위 계획은 이렇게 냈어. 그럼 뭐예요? 국토종합을 말해요. 지금은 요즘은 우리 학력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지금은 잘 안 내죠, 이런 거는. 그래도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혹시 1회 때부터 6회 정도 될 거예요. 그때는 학력 수준이 전부 국졸이 많았어요. 왜냐? 그때 중개인이지, 중개인. 그 사람들이 이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처음에 이 제도가 시작된 거예요, 이게. 자격증 만들려고. 그리고 그때는 체계가 전부 한자가 있어. 한문이 아니야. 한자. 근데 한자를 몰라. 그러니까 그때는 처음에 시작할 때 한자 써놓고 밑에다 토시다는 연습부터 했어요.
그 책에다 토시다는 걸 한 달 해서 한 달. 그리고 그때는 수업을 했어요. 근데 요즘 학력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시시한 문제는 내지도 않고 거의 이제 수준 자체가 우리 사법고시 수준으로 올라간 거죠. 그럼 민법은 전부 뭐 나와요? 판례 나오죠. 판례가 결국 뭐예요? 사법고시 시험에서 쓰는 거예요. 그걸 공인중개사 하는 거예요. 민법만큼은 우리 자격증 시험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게 공인중개사예요.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그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센 걸 배우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난이도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계획 일 순서만 갖고도 시험 문제를 몇 개씩 내는데 요즘에는 체계만 잡고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아요. 대신에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이게. 순위는 가장 높은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광역도시계획은 비구속 맞나요? 순위는 상위, 하위. 이제 여기 나왔어. 요 계획보다는 하위죠? 요런 거보다는 상위다, 그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요것만큼은 항상 상위 계획이 해년마다 무조건 한 문제씩 나와요. 해년마다. 이 계획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 가면요. 비구속 맞죠? 순위는 하위죠. 관리계획은 구속적 계획인데 하위가 되는 거예요. 아까 구속은 무조건 순위가 뭐라고 그랬죠? 하위예요. 그러면 순서상으로 보니까 맨 위에 세 개는 뭐죠? 요거 세 개는 비구속이고 밑에가 구속이죠. 결론은 우리가 이거를 배워야 되는데 이걸 배우기 위해서 이 계획 만들어지는 과정이 맨 처음에 뭐부터? 요거 다음에 우리가 만드는 거다. 이 순위를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서 뭘 내냐면 순위 묻는 거 물어봐요. 자, 요렇게 만든다 그러겠죠. 그리고 반대로 묻는 거예요. 관리계획은 기본계획에 부합돼야 된다 이렇게 말해. 부합. 이걸 우리말로는 적합해야 된다. 그거를 법률로는 부합이다 이렇게 말해. 그럼 시험에서 이걸 묻는 게 아니라 뭘 묻냐면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부합되지 아니할 때에는 무슨 계획이 우선하냐 이렇게 물어봐. 그럼 항상 상위 우선 이러면 돼요. 그러니까 두 개 계획이 내용이 다를 때는 어디가? 요게 우선이에요. 또 물어볼 때 요걸 물어봐.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돼야 되며 서로 부합되지 않을 때는 뭐가 우선한다? 광역이 우선한다. 이렇게 해년마다 이 지문이 나와. 해년마다 여러분 시험에는. 마지막으로 여기에 부합 이렇게 되는 거죠. 체계는 알겠죠? 뭐가 가장 높다? 그러면 국토종합, 그 다음에는 뭐다? 광역이다. 그 다음에 기본이다. 그 다음에는 관리계획이다. 이렇게 순서예요. 이거는 알고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용어 중에서 어떤 용어를 또 많이 쓰냐면요. 요 기본하고 관리계획을 합해서 부를 때는 도시군계획이라고 불러요. 도시군계획. 이걸 시험에 냈을 때 못 찾으신 분이 수두룩해. 지금 이렇게 이제 처음부터 배우신 분들은 아는데 보통 혼자 집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이 용어 자체 해석을 못 하죠. 울산광역시에는요, 무슨 계획과 무슨 계획이 있다? 울산광역시에는 기본하고 관리계획이 있어요. 그걸 합해서 말할 때 울산시 도시계획이라 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만드는 건 아니고 이름이야, 이름. 두 개 이름을 합해서 요렇게 부른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울산광역시에는 항상 무슨 계획을 만든다 그러면 기본계획도 있고 관리계획도 있는데 그걸 한꺼번에 부를 때는 울산시 도시계획이라 한다. 그 뜻이에요. 그럼 군에 한번 가봐요. 청도군 그럼 무슨 계획이 있어요? 군계획이 있지. 군계획. 그럼 군계획 안에는 군 기본계획과 군 관리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이렇게 물어보죠. 이제 도시군계획이란 광역과 기본계획을 말한다. 그러면 틀렸다 이렇게 찾아야 돼요. 광역이 아니야. 광역은 요 두 개를 묶어서 도시군계획이라 하는 거니까. 아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울산시에는 크게 말하면 무슨 계획이 있어? 도시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럼 도시계획의 종류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기본하고 관리계획이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자, 반대로 만드는 건 무슨 계획을 만들어? 기본 관리계획 만드는 거예요. 실제 만드는 건. 근데 그걸 합해서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울산시 도시계획이라 부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써지면 이걸 두 개를 떠올리셔야 돼. 여러분 책에 이렇게 써 있을 거 아니야. 도시군계획 그러면 기본하고 관리계획 말한다 이렇게. 자, 특징 들어갈게요. 국토종합은 아까 국토가 뭐였나요? 전국 그랬죠. 전국.
그래서 전 국토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국토종합계획이라 한다. 뭐가 비슷한 게 나왔네. 아까 배운 게 저쪽에 보니까. 비구속은 무슨 단어가 들어갔다고 그랬죠? 무슨 방향만 제시한다고 그랬지. 이런 말들이 비구속에는 다 들어가. 문장에가.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에 대해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그럼 광역계획권이 뭐냐? 광역도 아까 설명했죠? 인접한 둘 이상 특, 광, 시, 군을 묶으면 그게 광역계획권이 돼요. 거기에 대해서 수립하는 장기발전 방향이 광역도시계획 이렇게 말하고요. 그러면 기본계획은 특, 광, 시, 군에서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그럼 지금 세 가지가 비구속의 공통점 뭐예요? 응? 똑같잖아.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돼 있어. 단 어디 대상이냐 이것만 찾으면 돼. 어디 대상이냐. 국토종합계획 어디를? 전국을 대상으로 장기발전은 국토종합계획이고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은 광역도시계획이고 하나하나 특광시군의 장기발전은 기본계획이다. 이 말이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지문 똑같은데 어디 대상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발전 방향은 국토종합,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 광역도시계획, 하나하나 특광시군의 장기발전 방향은 도시군 기본계획. 앞으로는 도시군은 읽지 않으셔도 돼. 그냥 기본계획, 관리계획 이렇게 말하셔도 돼. 왜? 당연히 특광시군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 다시 한번. 비구속의 공통적 특징은 장기적으로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만드는 계획이에요. 그 대신에 어디를 대상으로 만드느냐? 전국을 대상으로 만드는 것은 국토종합계획이고 광역계획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광역도시계획이고 특광시군의 장기발전은 기본계획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되셨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외우는 건 아니고 그냥 그 개념만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관리계획은 특광시군에서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거예요. 반드시 개발 나오면 뒤에 뭐 나와요? 보존 나오면 뭐 나와야 돼? 개발 나온다. 이러면 돼요. 순서가. 그러면 개발, 정비, 보존하려고 만드는데 어떻게 해서 만들 것이냐? 그러면 몇 가지 결정해서 6가지를 결정하면 보존도 되고 개발도 되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아까 6가지 중에서 행위제한 그럼 뭐 돼요? 보존이 되는 거죠. 행위제한으로. 그 다음에 개발한다, 사업한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뭐예요? 개발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계획적 개발한다, 복합적 개발한다. 도로 만들면 개발되나요? 보존되나요? 개발. 여러분 이제 전답 갖고 있는데 땅값이 낮아.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도로 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값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도로 내는 거는 가장 좋은 개념이야. 그러니까 개발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6가지 결정시키면 뭐 돼? 개발, 정비, 보존. 그러면 울산광역시를 개발하고 싶을 때는 무슨 계획이 만들어야 돼? 관리계획. 장기발전 방향만 제시할 때는 기본계획이 있다. 그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만드는 그 순서하고 크기순을 공부할 거예요. 크기순. 요 두 개는 크기는 같죠? 도시군이니까 하나야, 하나. 가장 큰 거는 국토종합이죠. 전국을 대상으로 하니까. 그 다음에 큰 건 광역도시계획이죠. 왜? 하나가 아니라 몇 이상? 둘 이상 합해지는 거니까. 됐나요? 둘 이상 합해지는 거니까. 그러면 가장 작은 거는 기본이나 관리계획이겠죠. 크기는 알겠죠, 이제. 근데 만드는 순서는 달라요. 우리는 보통 만드는 순서가 이렇게 만든다 그러면 큰일 나요. 만드는 순서는 국토종합이 제일 먼저 만들어지죠. 그리고 기본이 만들어져. 울산광역시에. 그리고 관리계획 만들어져. 그럼 이거는 필요할 때만 만들어. 필요시. 그래서 여기다 필요시에만 만드는 계획이야. 그림으로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설명 안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항상 저대로만 만든다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거야, 순서가.
자, 전국에 이제 계획이 필요한데 이걸 누가 만드느냐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국토종합을 먼저 만드는 거예요. 그럼 국토종합을 장관이 막 세부적으로 만드는 건 아니고 크게 권역별로 만들어줘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권역별로 만드는 거예요. 여기가 어딜까요? 수도권. 서울 아니요. 수도권이라고 그래. 수도권이 어디를 수도권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시험 문제 낸 거야. 수도권 알아야 돼. 당연히 서울특별시하고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 지역이에요. 경기도는 무조건 어디든지 뭐라고 그래요? 수도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연천군, 경기도 연천군, 그럼 거기도 뭐예요? 거기도 수도권이야. 그래서 이 수도권이라는 것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부예요. 그게 수도권이에요. 여기 어딜까요? 충청도, 충청권. 여기 호남 그래, 호남. 전라남북도 합해서 호남이라고 그래. 그럼 여러분들 이쪽은 뭐라고 그래요? 영남지방 그러지. 아닌가? 여기는 영서지방 그러지. 영동지방 그러죠. 왜 그럴까? 여기 뭐예요? 태백산맥, 고개령자, 영자 써서 서쪽, 동쪽, 남쪽. 안 들어보셨나? 우리 일기예보할 때 영남지역 그러잖아. 영남지역이 바로 경상남북도를 영남지역이라고 그래. 영남지역. 강원도를 강원도 이렇게 하나. 영동지역 그러잖아. 일기예보 안 보시나? 오늘 가서 9시 뉴스 일기예보 봐봐요. 영동지역, 영남지역 이렇게 말해. 그래서 이런 권역별로 크게 무슨 계획을 만들어? 국토종합계획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 울산시에 이제 무슨 계획 만들죠? 기본 관리계획 합해서 울산시 도시계획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그러면 울산 밑에 양산이라고 해볼까? 양산시에도 무슨 계획? 기본 관리계획 합해서 도시계획. 자, 옆에 포항에 가볼까? 포항에 기본계획, 관리계획 합해서 포항시 도시계획 그러겠죠. 포항 후에 대개가 많이 나오는 곳이야. 영덕군. 영덕군이에요. 그럼 영덕군에도 무슨 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 합해서 군계획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국토종합이 만들어지면 모든 특광시군마다 서로 간에 뭐 만들어? 기본계획, 관리계획, 기본계획 이렇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교통이 좋으니까 일일 생활권이 되죠. 울산 사람도 꼭 울산에서만 근무하는 게 아니죠. 다른 지역 가서 근무할 수도 있고, 나 같은 경우도 서울에 있다가 여기까지 와서 그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권역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 몇 개 권역을 묶었을 때 이것을 광역계획권이라고 부른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에는 어디 시의 기본계획을, 어디 시의 관리계획을 서로 쓰다 보면 어떻게 돼요? 싸움이 나지. 자, 나는 여기서 울산시가 가장 크니까, 야, 우리 이 권역에 내 거 기본계획 쓰자. 그러면 다른 도시에서 좋아해요, 안 좋아해? 무슨 소리? 우리 거 쓰자, 그럴 거지. 야, 그러면 다 무시하자. 새로 만들자. 무슨 계획을? 요렇게. 그래서 만들어지는 계획. 그러니까 대한민국 어디마다 광역도시가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무슨 권 지정한 곳만. 광역계획권이라고 지정한 곳에 대해서만 무슨 계획이 필요하다. 광역도시계획이 필요하다. 그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순서가 크기수는 광역이 커. 왜? 둘 이상이니까. 그렇지만 만드는 거는 모든 특광시군이 먼저 만드는 거예요. 모든 특광시군에 무슨 계획 만들어? 기본관리 이렇게 다 만드는 거예요. 근데 권역을 크게 몇 이상, 둘 이상을 묶었을 때 그걸 무슨 권이라 하고? 광역계획권. 그럼 여기다는 누구 거의 기본이나 관리계획 쓰는 게 서로 싸움이 날 거니까 통합해서 계획을 새로 만들자. 무슨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러니까 체계도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들 그런 개념이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야. 자, 이건 전국이에요. 이건 둘 이상이에요. 이건 하나하나야. 하나하나 특광시군마다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때 필요하면 무슨 권을 지정해서
광역계획군을 지정해서 거기에 한해서만 무슨 계획을 만든다? 광역도시계획을 만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개념 해보셨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토계획부터 들어가면 여기서부터 배우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우리는 이미 이제 개념을 잡았으니까 훨씬 쉽게 들어갈 수 있고, 도시군이라는 용어는 항상 뭐를 말한다? 특광시군을 말한다.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책 읽을 때 자연스럽게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쉬었다가 조금 하나 더 하고, 이제 오늘 이제 마치도록 할 거예요. 쉬었다가. 쉬는데 오늘은 5분만 쉬세요. 왜냐면 조금밖에 안 할 거거든. 근데 내가 착각한 게 뭐냐면 다른 데는 10시에 시작을 해요. 근데 10시 10분에 그러니까 시간을 보는데, 이게 아직 그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시간을 딱 원래 제가 50분씩 하고 쉬거든요. 근데 50분이 잘 안 돼요, 여기가. 10분에. 그래서 한 2주 정도 적응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한 5분 쉬고 돌았다가 마지막 정리할게요.